안녕하세요, 겸주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의료 대란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바로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더구나 이 책은 의대생 추천도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느 날 문득 병원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찾는 곳, 믿고 의지하고 싶은 곳. 그런데 과연 지금의 병원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노후의 병원은 정말 믿고 기대해도 되는 곳일까요?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는 바로 이 불편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병원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균열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죠. 저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한슬 작가이죠. 지금은 통계학을 전공하며 사회적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의료 현장을 직접 몸담았던 실무자의 시선과 통계를 통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객관적 시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고발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깊은 제안이죠. 책의 첫 장부터 독자로 사로잡는 건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한국에서 의사 한 명이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수 무려 평균 58.3명입니다. 그 수치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진국 평균이 8.1명이라는 걸 들으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죠. 한국은 그보다 무려 5배에서 6배나 많습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인승 엘리베이터에 60명을 태우고 내려가는 상황이죠. 무게 문제가 아니라 환자 한 사람의 목숨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데 진정한 공포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하루에 담당하는 환자 수도 10.1명에 이릅니다. 미국의 뉴욕주가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캘리포니아주는 5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 보면 한국은 이미 인력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이죠. 병동 안에서 태움 같은 병폐가 생겨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돌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근무가 이어지는 곳에서 서로를 지치게 하는 시스템이 굳어져 가는 것이죠. 병원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기이함은 더 분명해집니다. 의사의 진찰료는 고작 6.1%에 불과하고 검사료와 방사선료가 전체 수익의 30% 가까이를 차지하죠. 즉, 의사의 설명과 상담보다는 기계가 찍어주는 숫자에 병원이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죠.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상담의 효용을 체감할 기회조차 없어지고 결국 상담 자체가 의료의 핵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새끼 약 포장은 편리해 보이지만 그 편의성 뒤에는 복약지도 생략이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외국처럼 개별 포장을 하려면 약 하나하나에 대한 효능, 복용시간, 주의시간을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와 맞물려 설명은 줄이고 포장만 늘어난 구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환자는 무슨 약을 먹는지보다 어떻게 먹는지만 알게 되는 거죠.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놀랍게도 지방에서 의사 임금은 서울보다 2에서 2.5배 높습니다. 약사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과 분당 지역의 임금 차가 1.5배 가까이 나죠. 그런데도 많은 의료 인력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합니다.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의료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방행을 택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방은 공공의료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혼란은 팬데믹이라는 전환점을 만나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TV에 등장하는 이른바 쇼 닥터들의 인기를 끌었던 건 단순한 연예화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검사가 아닌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병원에서는 왜 아픈지보다 이건 검사해보세요 라는 말만 들을 수 있으니 설명에 목마른 사람들이 쇼 닥터에 머무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는 주체가 전문가가 아니라 유튜버나 SNS 계정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가짜뉴스와 괴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지금은 가까스로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경고하죠.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을 때는 어찌어찌 버틸 수 있었지만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본격화되면 지금처럼 병원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지죠. 병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 수요를 감당할 인력과 재정은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기이한 평형 상태가 무너지기 전에 의료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의사 표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의료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병들고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환자가 될 사람들이니까요.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는 이 불편한 진실들을 불쾌하지 않게, 그러나 명확하고 진료하게 파고듭니다. 단순히 한국 의료는 문제다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지금의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함께 질문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혼자가 아니라 의료 주체로서 함께 응답하고자 말합니다. 의학 드라마의 멋진 주인공들이 아니라 실제 병원을 찾는 평범한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분명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꼭 읽어야 할 의료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그저 전문가에게 맡겨둘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삶의 중심 문제를 나의 언어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죠. 지금은 병원을 다시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책장을 덮고 나면 이렇게 중얼거리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병은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가 의료의 주체로 깨어나는 출발점일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